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수능 특강 독서 자료입니다. 자, 비문학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요. 여러분들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책 결정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적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요즘 사회 부분의 지문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그래프죠. 자, 이 그래프도 부족한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축은 갑의 후생이고 Y축은 을의 후생입니다. 자, X축의 값이 증가하면은 갑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 되죠. 자, Y축의 값이 증가하면은 을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떤 사회가 움직이려면은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겠죠. 자, 여기 Z1에서 Z2 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원을 활용했을 때, 자, 갑과 을의 후생을 고려할 때 최적화된 선이 Z1, Z2 선입니다. 이게 후생 가능 경계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 현재 이 부분에서 자,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때는 자, 이 부분에서 Z2로 쭉 이동할 때는 갑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을의 후생은 감소하죠. 자, 이 후생 가능 경계선의 의미는 이동 시 다른 사람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후생 가능 경계선의 밖은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선거 공약이 많은데요. 선거의 공약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실천이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되겠죠. 능력 밖이 되고요. 자, 이 점 안에서 이 후생 가능 경계선 안에서는 능력 아닙니다. 그러면은 A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위치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최적화된 상태인지 아닌지는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이 A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을의 후생을 고정시켰습니다. 자, 고정시키고 이 A 위치를 이동시키면 어떻습니까? 갑의 후생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죠. 자,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의 변화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은 자, 을을 고정해 놓고 갑의 위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전체의 변화가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같은 자원을 활용해도 자,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겠죠. 자, 뒤에 가서 자세히 이 그래프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참 우리 사회 분야도 수학적 이해가 상당히 많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그래프 설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자, 강의 앞부분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말하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한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공부 과정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중간고사 기간일 수 있죠. 바로 이 중간고사가 바로 평가가 됩니다. 그죠? 사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평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하는 일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도 정권에 대한 평가가 될 때 정치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실천한 결과도 평가해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정책평가입니다. 수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라서 선생님도 이해가 부족하고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룬 정책평가입니다.
자, 정부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하죠. 자, 정책의 내용과 집행, 영향 등에 대해서 또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걸 굳이 여러분께 비교를 한다면, 정책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평가는 바로 시험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평가의 역할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정책에 대한 내용과 집행 및 영향 등을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더 어떻습니까? 좋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되겠죠. 자, 공부에 비교를 하면 공부를 하고 그것을 평가받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자,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 자원은 우리 공부에 비교를 하면은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라는 것으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도 있다. 공부에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 후생은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 인간이 의식하는 행복이나 복지가 바로 후생입니다. 결국 공부의 방법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자, 이것을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책 평가의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는가, 또 얼마나 그것이 후생을 증가시켰는가, 자,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 등을 잘 활용했는가, 자, 그것이 실제로 내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가 되겠죠. 국민 후생을 고려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겠죠. 공부 방법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알맞은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책 평가의 의미입니다. 그죠? 자, 정책 평가의 의미입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 수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하나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앞에 설명한 그래프하고 조금 다르죠. 자, 자원의 최적 배분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자, 파레토 최적의 뜻입니다. 자,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것을 배분을 할 것인가. 여기 을의 후생도 있고 갑의 후생도 있는데요. 갑과 을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이런 자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상태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파레토 최적입니다. 자, 정책에 있어서 파레토 최적 상태란 한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Z1이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Z2가 갑의 후생이죠. 갑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움직이면 어떻게 되십니까? 일로 가면 갑의 후생이 증가하죠. 결국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을의 후생이 감소하죠. 자, 이러한 상태가 바로 정책에 있어서 파레토 최적 상태가 됩니다. 자, 정책 파레토 최적의 뜻입니다. 그죠? 바로 이 선이 되겠죠. 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설명을 단순하기 위해서 사회가 갑과 을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갑의 후생이죠. 을의 후생이죠. 자, 갑의 후생은 가로축에 있고요. 을의 후생은 세로축에 있죠. 자, 여기서 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갑의 후생이 증가하죠. 또 그러면 위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을의 후생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프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 갑과 을의 후생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겠죠. 자, 이 점에 있을 때는 을은 여기가 되겠죠. 자, 갑은 여기가 된다, 그죠? 이 점에 있을 때는 을은 여기가 되지만 갑은 여기가 되죠. 갑이 굉장히 많아지죠. 결국은 여러 재화 용력을 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재화 용력을 생산함으로써 증가하게 하는 것인데, 사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자, 둘 다 이쪽에 가면 갑도 높고 을도 높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사회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죠? 갑과 을의 후생 수준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갑과 을의 후생은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의 후생의 경계를 밝히는 선, Z1, Z2죠. 이게 후생 가능 경계입니다. 자, 후생 가능 경계에서는 결국 파레토 최적의 상태죠. 자, 이 부분이 있을 때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있으면은 을의 후생은 높지만 갑의 후생은 낮죠. 그렇지만 여기가 효율적인 점이고요. 또 여기도 또 나름대로 또 효율적인 점입니다. 그죠? 자, 이 바깥 부분은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경계 위의 점은 달성 가능, 경계 위의 점과 이 안쪽은 달성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경계의 의미가 됩니다. 자, 파레토 최적과 후생 가능 경계입니다. 자원의 최적 배분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데, 정책에 있어서 파레토 최적 상태란 한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제한된 사회적 자원으로 구성원들의 후생 수준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자, 후생 가능 경계를 밝히는 선이 후생 가능 경계입니다. 자, 여기에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림 A와 같은 후생 가능 경계점 안은 최적의 상태가 아니죠. 최적의 상태가 이 부분이다, 그죠? 후생 가능 경계선이죠. 자, 실현은 가능하지만 최적의 상태는 바로 이 선이었잖아요. 정책을 달리하여 A의 위치를 이동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나 을 중 한 사람의 손해 없이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점에서 자, 을의 후생은 고정되고, 자, 일로 옮겨 볼까요? 그럼 누가 증가합니까? 갑의 후생이 증가되는 거죠. 자, 후생 가능 경계 Z1, Z2 선에서는 불가하죠. 여기서는 한쪽을 움직이면은 반드시 한 사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죠? A의 값을, 자, 갑과 을을 여기를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갑의 갑을 2로 고정하고, 세로를 1이나 3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 없이도 다른 사람의 후생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갑이 2고 을이 2일 때는 4가 되겠죠. 갑이 2고 을이 1이면 2가 됩니다. 그죠? 자, 갑이 2고 을이 3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6이 되죠. 그럼 결국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죠. 자, 갑은 고정되었지만 전체 수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된 예가 되겠죠. 자, 다른 사람의 손해 없이 특정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개선은 나아진다는 뜻이죠. 그래, 한 사람은 변화 없지만 전체는 아까 이 4에서 2고 3이 되면은 6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만큼 개선이 되었죠. 자, 개선은 나아진다는 뜻이니까요. 자, 파레토 개선입니다. 자, 결국 후생 가능 경계를 나타내는 선인 Z1, Z2 선의 각 점들은 모두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상태다. 자,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극대 후생을 실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후생 가능 경계선의 의미입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고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극대 후생을 실현한 상태가 됩니다.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측면에서 극대 후생 실현 상태입니다. 자, 파레토 개선의 의미이고요. 자, 다른 사람의 손해 없이 특정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화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후생이 나아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후생 가능 경계 위의 어느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갑과 을에게 돌아가는 후생의 몫이 달라지죠. 그리고 사회 전체 입장에서도 다른 분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점을 선택하느냐, 이게 결국은 뭔가 정책이죠.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후생의 양이 달라진다. 그죠? 자, 후생 가능 경계 위의 점의 역할이 되고요. 결국은 어떤 정책, 이 하나의 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을 선택할지 결정하거나, 즉 갑을 중시할지 을을 중시할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어디로 할지에 따라 수도 무한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물론 이 부분에 온다면은 어떻습니까? 능력 바뀌다. 그죠? 자, 요 고생 가능 경계선과 이 부분에 온다면은 능력 안쪽이죠.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되겠죠. 자, 정책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정책 결정과 평가의 기준은 상당히 어렵다. 그죠? 자원 배분도 있고 극대 후생 등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 없습니다. 자, 어느 기준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어느 기준은 자원 배분과 극대 후생이죠. 후생 가능 경계의 점이 의미하고 있는 정책이 후생 가능 경계 안쪽의 점이 의미하고 있는 정책에 비해 항상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또 있습니다. 자, 후생 가능 경계선은 최적의 상태지만 그게 항상 정의롭다. 이건 아니다는 뜻이죠. 자, 후생 가능 경계점, 자원의 최적 배분 상태, 뭐 이런 등등이 다 고려해야 되겠죠. 후생 가능 경계의 점은 자원의 최적 배분 상태지만 자원은 최적화되었지만 얻을 수 있는 후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후생 가능 경계 위의 점에서 후생 가능 경계 안쪽 부분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결국 효율성이라는 기준에서는 바람직하죠. 효율성이라는 기준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죠. 왜냐하면 후생 가능 경계선이 자원이나 또 효율이 최적화된 상태지 않습니까? 자, 효율적인 것은 후생 가능 경계 위의 점입니다. 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후생이 증가한다면 관점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이다. 자,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도 저소득층이 잘 살게 되었으면 그거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정책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경제적 관점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 교육을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정책 평가를 위한 고려 사항입니다. 자,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 결정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생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후생의 양을 따져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을 집행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고요. 단락을 요약해 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입니다. 자, 정책에 대한 평가. 자, 정책 집행도 어렵지만 자, 이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료를 또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공부면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서 더 좋은 공부 방법을 찾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